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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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이름은 고기 반근할 때 반근섭입니다. 네, 쉽죠 이름? 저의 나이는 27살입니다. 아, 예. 나이 많은데 이렇게 저의 나이는 27살인데 저의 나이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사회 초년생. 그래서 제가 미쳤던 1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희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니까 사회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금수저다, 흙수저다. 저는 뭐 생긴 건 흙수저라고 하는데 저의 출생은 이제 금수저였어요. 저는 청주시에 있는 아버님이 의류를 하셨어요. 제일 큰 옷가게를 하셨는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됐고요. 차는 매일 고급차 타고 다니고 차에 이제 기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양쪽에 부모님이 아버님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쇼핑백 크게 2개를 들고 와요. 양쪽 허리에. 그럼 그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돈만 세는 거예요. 벌어온 돈을. 근데 저는 그때까지 남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예, 남들 다 그때까지 그냥 모르니까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집이 갑자기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그 다음에 갑자기 집이 한 칸 방으로 이사를 가요. 왜 그랬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가 IMF에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빚 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그렇게 이사를 가면서 부모님이 이제 별거를 하세요. 아버지랑 같이 살게 돼요. 아버지 술을 드세요. 아버지는 반사장님에서 공사장 인부 반씨가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좋았어요.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랑 이제 군대를 이제 제가 3번을 떨어졌어요. 해병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떨어졌다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맞자 이제 술을 그때 아버님이랑 처음 맞술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바랬던 작은 바램은 뭐였냐면 여러분들 요즘 뭐 치킨 하잖아요. 저는 치킨 사 먹을 때 3, 4일 정도 좀 고민을 하면서 시켜 먹었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르바이트에 연연해 왔었고. 근데 아버지가 집에 이제 그날 맞술하고선 친구들이랑 이제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쓰러져 계세요. 그때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요. 나를 중환자실에서 머리 잡고 욕하는데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에요. 저의 출발선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도 갔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어차피 가야 됐고. 그래서 전역하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취직이 얼떨결에 이제 됐어요. 중소기업을 다녔는데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그때 동기한테 그때 입사 3개월 차 때 동기한테 말했어요. 야, 너는 월급 받으면 뭐해? 동기가 말하기를 난 다 적금해. 야, 그러면은 너 생활비는 어떻게 써? 나 부모님이 80만 원 용돈 줘. 제 출발선은 어떠죠? 뒤에 있나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사회적인 출발선에 대해서 한번 넘어졌던 친구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아버지도 넘어져. 이 출발선은요. 근데요, 남들이 봤을 땐 그래요. 사회적 출발선은 내가 정하는 거지 남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출발선이요 어디 있었냐면 맨 앞에 있었어요. 10명 중 1명째. 왜 그런지 아세요? 외동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금수저였다고 했잖아요. 삼삼이니 노겸이니 박하스니 뭐 다 먹였어요 저를. 감기 한번 안 걸려요. 제가 남들보다 출발선이 늦게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리고 저는요, 친구들은 지금 나와서 사회 경험을 쌓지만 저는 못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하면서 남들보다 돈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딱 그만두고 나서 와, 내가 획기적인 일을 해야지 딱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길 가다가 지나가다 본 곰탈을 발했어요. 그게 지금 직장의 첫 만남입니다. 다들 아이러니 하죠?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곰탈 알바를 하다가 LG 플러스 회사 누가 이제 이쪽 영업일이니까 능력제에 따라서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랑 맞는 것 같아요. 정해진 그렇게 급여를 받는 것보다 내 운명적으로 난 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핸드폰을 판매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팔아봤던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판매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팔아봤던 게 롯데리아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불고기 버거 하나 팔아본 게 전부였어요.
막연했어요. 지금은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러지만 그때는 저는 그렇게 대화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졌던 친구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제가 부족한 건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판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쉬는 날마다 청주 시내에 있는 그 핸드폰 매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경험을 훔치기로 생각을 했어요. 배우기보단. 영업하는 사람들 잘 안 알려줘요. 자기 내가 나 보자. 저 영업 좀 노하우 좀 알려줘요. 내가 3년 동안 일했던 너 다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서 있는 매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천천히. 그러면서 하는 말 다 비슷해요. 약정이냐 요금제 다 똑같죠. 요즘 다들 소비자분들 다 하는 말 똑같아요. 근데요, 웃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3년, 4년, 5년 이래요. 그럼 그 순간마다 말하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5년 동안 경험했던 그걸 흡수해요. 적어요. 나가서 외워요. 집에서 거울 보면서 명함이 이만큼 있으면 하루하루 좋았던 멘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수습 기간 때 고객님들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입에 맞네. 먹으면 먹어요. 그렇게 한 2달을 했어요. 저는 이제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이 아니라 경험이 1000년이 있었어요. 무서운 신입사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아무리 무지개라고 쳐도 남의 색깔을 다 가진다고 하면 저는 검은색밖에 안 돼요. 나의 생을 정해야 했어요. 나의 생을 정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절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핸드폰을 팔더라도 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나이가 50이 됐어요.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물이 있어요. 내가 건물주예요. 건물이 3채가 있는 건물주예요. 근데 그 건물은 내가 20살 때 남들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지은 거짓된 빌딩이에요. 이때 1, 2만 원 더 벌라고. 그런 건물을 봤을 때 저는 어떨까요? 좋지 않죠. 그건 내 건물이 아니에요. 거짓된 허황된 꿈으로 남들을 속여서 만든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정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나의 초심을 접고. 그리고 나서 매일 밤마다 좀 성실하게 남들하고 약속한 걸 꼭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에 미쳤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새벽 1시에 퇴근했어요. 왜 새벽 1시에 했냐면 그냥 항상 동영상 보면서 뭐 진짜 정신병자처럼 그냥 혼자서 막 얘기하고 녹취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숙지를 거죠.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난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해서 뒤돌아볼 때 저는 지금 그 청주시에서 제일 잘 판매하는 판매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3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요, 좀 속상했던 일이 그 일을 그만두려고 했어요. 왜 그만뒀냐면 아버지 영정 사진이 있는데 고객들한테 이제 전화가 와요. 뭐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뭐 케이스를 언제 주기로 했냐. 당시에 저는 이제 핸드폰을 팔기보다 이름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욕되는 거예요. 그 영정 사진 앞에서도 제가 그랬던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그만둘라 했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그 일이 뭐냐면 제가 핸드폰을 판매했던 고객님인데 그 고객님이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근섭 씨 요즘 잘 지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에서 울적하고 있는데.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은 전화였어요. 그 고객님은 누구냐면 요즘 TV를 사죠. 브라운관 TV를 사면 집에 가지고 꽂아요. 근데 요즘에는 TV 사면 TV를 설치하는 기사님이 방문을 합니다. 제 고객은 그런 TV를 설치해주는 기사님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런 집에 쓰시는 그 IPTV를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게 많이 어려워요. 뭐 한 달에 많아야 3건인데 얼떨결에 그걸 제가 해버린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제가 왜 뭐지 싶었냐면 조건 충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영업 정지라서 통신사가 영업 정지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전 에어컨 설치 기사를 했었어요. 기사의 그런 습관을 알아요. 그다음에 전 판매를 1등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 다녔죠? 이렇게 PPT를 만들 줄 알아요. 이러한 조건 충족이 되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이런 시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부조금으로 있던 500만 원과 내 통장에 있던 300만 원을 다 걸고 기사님 거기 위치만 알려주세요. 위치만. 그래서 거기를 달려가요. 없던 그 돈으로 그 부조금과 제 모든 걸 걸고요. 이걸 그냥 해보기로 해요. 나밖에 못하니까. 없던 구두를 사고 없던 양복을 사고 없던 차를 빌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해서 케이스를 다 사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제 여기 물류센터인데 물류센터에 들어갔는데 딱 갔어요. 근데 바로 문전박대 당했어요. 누구한테? 경비 아저씨한테. 당신 여기 얼마 있는 줄 알아? 여기 자산이 당신 여기 한 20억 30억인데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들어가냐고. 제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전 이거 포기하면은 전 다 그만들고 더 나고 될 것 같았어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수천 평의 부지에 있는 담배꽁초를 비닐봉투 2개 꽉 채워가지고 차고 타에 갔어요. 그걸 3일 동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경비 아저씨가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어떻게 들여보내주냐면 그 협력사라고 얘기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마음이 열렸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기사님들한테 TV 설치하는 그런 기사님들이 20명이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바카스를 돌려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이름만 말해요. 안녕하세요 방금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섭입니다. 20명한테 너무 쪽팔렸어요.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최면을 걸어요. 난 미친놈이다. 난 정신병자다.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바카스를 돌렸던 거예요. 그런 일을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이걸 해봐야 되니까.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야지 나는 해니까. 내가 그래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뒤돌아보니까 당시 신입사원인 줄 알았대요. 나중에. 그렇게 했더니 사장님한테 갑자기 그 물류센터 사장님한테 호출이 와요. 올라오시라고. 누구세요?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방금섭입니다. 바꿔쓰고 도망갔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다음 날 가요. 그때까지는 남들이 이런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뭐였냐면 그냥 기사님이 TV 설치하고서 그냥 소개시켜줘서 IPTV를 건매하는 거였어요. 그럼 고객님도 할인된 금액으로 사고 그 사람들도 혜택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럼 기회를 주겠다. 내일 모레 발표 한번 해라. 그 회의장에 모여주십시오. 그때 처음 제가 남들 3인 이상 앞에서 발표를 지금처럼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건 발표였죠. 그래서 끝날 때쯤 되니까 처음엔 반쯤 주무세요. 다들 반쯤 자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기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바카스 청년입니다. 그래가지고 반쯤 일어나요. 그때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바카스 청년 멋있다고 박수를 쳐요. 그때 이제 저는 다시 그러고 회사를 돌아갔어요. 난리가 났죠. 엄청났으니까. 내가 했던 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걸 해놨어요. 근데 저는 1등이 못 됐어요. 제가 아버지랑 약속한 게 전국에서 1등 되기로 했어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1등 해본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 판매.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 꼴등했었고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인데 첫 시험 중간고사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빵점 맞아가지고 허벅지 20대 맞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공고를 갔는데 몽키 스패너로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중학교 때 특기로 했는데 그것도 잘 못해가지고 그만뒀어요. 전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1등 해본 건 이 핸드폰 판매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 적성에 맞다 싶어서 죽어라 팠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1등을 못했어요. 전국에서. 아빠랑 약속했거든요.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병원에서. 그 모습이 아직도 아련해요. 아빠랑 약속했는데 왜 1등 못했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이기려면 한 매장을 이겨야 됐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두 명이서 하긴 싫고 그래서 정직하고 그렇게 하고도 쉽지 않아서 기사님한테 이 속상한 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1등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날 기사님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내를 데리고 와요. 와이프를 데리고 오고 딸을 데리고 와요. 그냥 맘말 없이 그냥 신분증 꺼내면서 핸드폰 개통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도와주신 거예요. 제 얘기가 퍼져가지고. 이런 얘기는 장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도와줘요. 그리고 전 이름을 팔았기 때문에 고객님들 집집마다 가가지고 명함을 줬어요. 명함 이름을 팔았어요. 방금처럼. 고기 방문할 때 방금섭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였어요. 굉장히. 퇴근할 때 퇴근길이 집에서 반대편이지만 그 집 앞 문안까지 가가지고 항상 퇴근 시간마다 집 가는 길이라고 얘기하면서 케이스 갖다 줬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사소한 것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그 1등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당시에 제가 지금은 점장이지만 당시에 그 판매사를 그만둘 무렵에는 모든 상품이 저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약속한 거를 이룰 수 있었고 저에 대한 그런 걸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1,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 근황은 어떤 거냐면 최근에는 이제 남들과 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그냥 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어떤 걸 좋아할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에 대한 항상 그냥 고민했던 거. 왜 공짜폰은 왜 물어보지? 아 어머님이 핸드폰을 잘 모르시구나. 아 요금제를 낮은 거 쓰구나. 그냥 그런 거에 맨날 새벽마다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걸 회사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 그 단정하신 어르신이 LG 그룹의 부회장이자 이제 LG 플러스 CEO예요.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걸 했었는데 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말하는 아이디어가 다 실행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겪은 박수 중에 가장 많네요. 예. 그래서 또 주변에는 또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측근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해보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목표와 꿈에 할 수 있어요.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있는데 좀 두려운 게 있는데 근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주어진 상황 내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꿈과 목표가 있다면 그 누구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뚜렷하게 지키세요. 매일 밤마다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이상 고기 판단할 때 방송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